고린도전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있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7월 4일까지 담임 목사님이 휴식 기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7월 4일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를 함께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그때까지 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끝낼 수는 없고 사건 중심으로 크게 끊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을 모르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왜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경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내일부터는 이제 사건 중심으로 크게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혹시 이런 질문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가야의 수도 하면 머릿속에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마게도니아의 수도 역시 머릿속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럼 데살로니카의 수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안 떠오르죠. 그런데 경상북도의 수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구가 떠오릅니다. 강원도의 수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강릉이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중심이 되는 큰 도시를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사보를 하면 경상북도의 좀 수도 역할을 하는 큰 도시들 하면 머릿속에 우리는 지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딘지 나타납니다. 그렇게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아가야의 수도 하면 고린도, 마게도니아의 수도 하면 데살로니카, 아시아의 수도 하면 에베소, 길르기아의 수도 하면 다소라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디 지역인지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도가 보이시나요 혹시? 아가야, 아시아, 마게도니아 이렇게 로마가 큰 나라다 보니까 정복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경상북도 어디는 대구가 다스려라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큰 도시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 여기죠.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 저쪽 고린도가 있습니다. 또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카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린도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린도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왜 나타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역사적으로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6년 전에 로마가 완전히 정복하면서 그 고린도 도시를 완전히 파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의 중요성 때문에 주전 44년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로마가 고린도를 다시 재건했다는 것은 로마에 있어서 고린도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필로코네소스 반도, 즉 요 고린도 밑에 있는 요 반도를, 우리나라처럼 반도잖아요. 반도거든요. 반도가 지중해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또 위로 아래 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여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고 좋은 위치고 물류를 이동하면 굉장히 좋겠구나, 여기를 도시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되게 됩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밑에가 이제 고린도 반도입니다. 이제 어려운 말로 뭐 있는데 어쨌든 고린도 반도로 보시면 여기 위에 보면 고린도 되게 위에 작게 육지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양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양쪽에 바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로마로 통하고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로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 중간에 있으니까.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그리스 본토로 연결되고 밑으로 내려와도 이제 도시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아래 위로 그리고 양 동서로 물류가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람이 몰려들 수밖에 없고 물류가 몰려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기에 정착하면서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경제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류가 다 오니까요. 저기 와서 통과해서 로마로 올라가고 또 로마에서 보내면 여기 통과해서 에게해로 나가고, 그러니까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옆에 보시면 아주 작은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 양옆에 또 부산에 있는 그 항구 도시처럼 그 큰 항구가 양옆에 동쪽에도 있었고 서쪽에서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물류 중심지지 않습니까? 아래 위로 갈 수 있고 양옆으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옛날에는 저기 운하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운하가 뚫려 있습니다. 근데 운하를 만들 수 없으니까 디올코스라고 해서 운하와 같은 방식으로 배를 옮기는 그런 양식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아주 바다와 바다 사이 만나는 아주 작은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약 9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들을 바다에서 끌어올려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배를 9km 동안 옮기고 다시 바다 위에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쭉 와가서 다시 옮겨서 디올코스를 통해서 옮겨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옮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말과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또 배를 만드는 사람들, 배를 또 정박하는 사람들, 또 배를 수리하는 사람들 등등등.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옛날에 있던 그 디올코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배를 옮기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넘겨주시면 이렇게 운하가 뚫려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을 해서 이제 운하를 뚫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운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큰 배들은 다니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배들, 그냥 관광선 조그만한 배들은 지금 옮기고 큰 배들은 다른 운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운하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었던 그런 도시가 어떤 도시였느냐? 고린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 퇴역군인들, 상인들, 중개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모여들었습니다. 디올코스가 활성화되면서 배에 관련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하였고 부를 누리는 사람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경제가 성장하면 부를 많이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가 생길까요?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가 아까 있었잖아요. 지도에서 그 옆에 보시면 어떤 도시가 있었습니까? 아테네가 있었습니다. 즉 아테네, 아덴에 그리스 철학이
그 주위에 수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플라톤 철학,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변하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은 선하고 변하는 것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로 연결됩니다. 이 플라톤 철학, 이데아론, 아덴주의 모든 도시로 퍼졌습니다. 천상의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따라서 선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땅의 것은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즉 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인간보다는 굉장히 오래 살아가지만 1000년도 넘어가는 나무도 있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변하니까 이데아론에 의하면 악한 겁니다. 이 몸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영혼을 가두어 놓는 감옥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악하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 하나 더, 이 고린도에는 4대 대전 중에 하나, 즉 올림픽이 우리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이스미아 대전이 이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2년마다. 즉 올림픽이 제일 가는 행사였다면 이 이스미아 대전이 두 번째로 큰 대회였습니다. 이 고린도시에서 올림픽이 매년 2년마다 열린다는 겁니다. 매년 2년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경기를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가 되게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미아 대전은 그리스의 신 포세이돈을 기리는 제전으로 올림픽 다음으로 큰 인기를 누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풍요의 교통의 요충지, 군사적 요충지, 또 이스미아 제전이 열리는 문화의 요충지로 재물이 많이 모여들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당연히 향락이 발달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아덴 옆에 있었기 때문에 플라톤 철학, 이데아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화 위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가르쳤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1절에 보면 글로에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구두로 전해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첫 번째 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편지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편지는 소실되어 없기 때문에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 편지도 없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는 네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가 이렇게 쓰이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보냈을 때의 고린도 교회 그 문제들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경제적 풍요와 또 빈부격차 그리고 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그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내일부터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고린도전서를 이제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도시의 환경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환경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지리적 위치와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풍요로움과 신을 찬양하는 그 이스미아 대전까지 참 많은 고린도의 문화적 그런 사상이 있었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날 때에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내일부터 알아보는 그 문제들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고린도전서에 적혀져 있다는 것, 우리가 그 문제들을 보고 우리를 뒤돌아보고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